안녕하십니까, 홍진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AP를 가지고 무선랜 인프라를 구축할 때 인스턴트 AP는 인스턴트 AP 자체에 이미 그 버추얼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인스턴트 AP의 화면을 통해서 설정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IAP는 에어웨이브를 통해서도 관리가 될 수 있죠. 모니터링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에어웨이브 안에서는 직접 IAP의 설정 화면과 같은 GUI를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Instant AP GUI Configuration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IGC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AP와 에어웨이브를 가지고 무선 인프라를 구축할 때 에어웨이브가 제공하고 있는 IGC를 통해서 어떻게 디플로이먼트 할 것인가에 대한 핸즈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IGC를 통해서 인스턴트 AP로 무선랜 인프라를 구축할 때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을지 그 시나리오 기반의 랩 토폴로지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면 기존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되던 아니면 여러 건물을 가진 병원이 되던 여러 건물을 가진 대학이 되던 이런 곳에 컨트롤러 기반의 AP가 들어갔었다라고 하면 인스턴트 AP를 가지고서도 에어웨이브의 관리를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캠퍼스 네트워크를 꾸미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 지금 랩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건물 A가 있고 건물 B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고객 환경 안에서 여러 개의 건물로 나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IAP와 에어웨이브로 가지고 지금 이 시나리오, 지금 랩에서 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는 전체적인 그 전국적으로 한두 개 이런 소규모의 AP를 가진 리테일 샵이 산재되어 있는 이런 고객 환경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컨트롤러 기반의 AP로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캠퍼스 환경 안에서 IAP와 에어웨이브를 가지고 구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스위치 구성이 있고요. 이쪽에 에어웨이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VLAN 환경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구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VLAN 99번에 10.254.101대역으로 에어웨이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설정하는 전제하에 지금 이 과정 안에서 직접 인증을 설정하는 부분을 다루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랩에서 인증 서버를 연동해서 원엑스 인증을 받게 하고자 하신다라면 인증 서버를 연결해서 직접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보시면 건물 A를 가정해서 IAP204와 IAP205H를 두었습니다. 요 두 개는 똑같이 VLAN 30번에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이 건물 B 안에 들어가려고 가정한 IAP207과 IAP205H는 40번 VLAN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좀 더 컨디션을 좀 보면 에어웨이브는 8.2.4.1 버전을 현재 쓰고 있고요. IAP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205H와 204, 207이 있습니다. DHCP는 스위치에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해당되는 SSID에 접속할 때 사용자가 받는 VLAN ID는 51번을 가정했어요. 그래서 이 IAP의 매니지먼트 VLAN 외에도 이 유저의 VLAN을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스위치의 각각 AP와 연결되는 포트는 트렁크로 구성을 했고요. 각 AP의 매니지먼트 VLAN은 매니지먼트 그 AP의 IP가 구성되게 되는 매니지먼트 VLAN은 네이티브 VLAN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30번과 40번이 네이티브 VLAN이고요. 51번 VLAN 아이디가 각각 AP와 연결된 포트의 트렁크 얼라우드 VLAN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이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요. IAP204와 IAP205H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아르바가 제공하는 이 인스턴트에 대한 버전은 똑같이 모든 AP가 다 똑같은 버전으로 점점 릴리즈 해 나가지만 각각의 AP들에 맞게끔 이미지들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AP에 대해서는 너는 앨리스 3번이야. 그리고 어떤 IAP에 대해서는 넌 제이슨 3번이야. 버전은 똑같지만 이미지 버전을 다르게 해서 별도의 이미지 파일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IAP204와 IAP205는
동일한 IAP 이미지를 가지고 로딩됩니다. 반면에 207과 205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207과 203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같은 이미지 버전을 갖게 되지만 이 건물 B에 위치할 207과 205는 서로 다른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나리오는 어떤 가정을 둔 것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익히 인스턴트 AP에 대해서는 접해 보셨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과정을 진행할 건데요. 인스턴트 AP는 동일한 서브넷 네트워크 안에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미리 먼저 구성되어 있는 IAP, 즉 버추얼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IAP로부터 이미지도 다운로드 받고 컨피그레이션도 다운로드 받아서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클러스터 안에 조인하게 된다는 거죠. 운영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지도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만 하면 말이죠. 근데 만약에 건물 B와 같이 우리가 뭐 어떤 작은 소형 리테일 같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한두 대 들어갈 때 거의 똑같은 걸 집어넣게 되지만 캠퍼스 환경 같이 이런 큰 네트워크 안에서 구성을 할 때는 같은 서브넷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 다른 종류의 IAP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IAP 207이 먼저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버추얼 컨트롤러로 돌고 있었는데 나중에 IAP 205H가 같은 서브넷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버전이 IAP 207이 더 높은 상태로 돌고 있다라면 당연히 이 IAP 205H는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IAP 207 지금 현재 버추얼 컨트롤러로 돌고 있는 IAP 207한테 이미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 IAP 205는 이 클러스터 안에 조인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A 건물의 케이스와 B 건물 케이스가 이 에어웨이브를 통한 이 관리, 현재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건물 A와 B가 서비스를 좀 다르게 하는 것을 가정했어요. 이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냐면요. 건물 A에서는 멤버, 뭐 이게 인플로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게스트를 위한 SSID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쪽 건물 B에서는 멤버, 뭐 임직원 이런 사람이 없나 봅니다. 그냥 게스트 서비스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건물 A, 건물 B 이렇게 나눴지만 아니면 하나의 건물 안에서 상층부, 하층부에 따라서 각각 그 용도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비스해야 되는 SSID가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라면 인도어 AP들 혹은 아웃도어 AP들 간에 이런 식으로 설정 셋이 다르게 우리가 구분해야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별로 다르게 해서 서로 이미지 파일이 다른 이런 시나리오로 건물을 나눠봤고요. 그리고 각각 건물에서 서비스하는 내용도 다르게 시나리오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고객사 내 빌딩은 A와 B 두 개가 있고요. 그죠? 빌딩 A는 인스턴트 OS 이미지가 동일한 타입의 204와 205H로 구성된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지금 이 화면은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별도의 창에 띄워 놓으시거나 아니면 출력해서 옆에다 두시고 보시면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그 장표는요, 이 토폴로지 장표는 뭐 뒤에서 계속 보실 테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진 않을 거니까 따로 출력해서 옆에 놓고 보시면 좀 더 아마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건물은 빌딩 A와 B 두 개로 나눠진 것을 가정하고요. 빌딩 A는 인스턴트 OS 이미지가 동일한 타입의 IAP 204와 205H로 구성한다. APIP는 VLAN ID 30번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스태틱 IP로 이 AP에 직접 IP를 세팅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사용자 VLAN ID는 5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SSID는 프리셔드 키 기반의 멤버 게스트를 위한 SSID를 서비스한다. 빌딩 B는 인스턴트 OS 이미지가 상이한 타입의 IAP 207과 205H 두 가지로 구성을 하게 합니다. APIP는 VLAN ID 40번을 가지고 쓰게 되고요. 여기서 차이점은 위에가 스태틱으로 APIP를 준다라고 하면 이곳은 DHCP로 할당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DHCP로 할당받을 때
옵션 값을 통해서 에어웨이브의 정보를 같이 전달하도록 처리했어요. 이게 좀 다르죠. 사용자와 VLAN 아이디는 똑같이 51번이고요. 여기서 또 다른 것은 SSID는 게스트용 하나만 서비스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상이한 시나리오를 가진 빌딩을 두도록 했습니다. 모든 IAP는 에어웨이브와 연동되는 과정에서 이미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가정했고요. 향후 사용하는 이미지가 상이한 새로운 종류의 IP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더라도 그래서 문제없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에어웨이브에 연결할 새로운 IAP가 완전히 예전 버전의 IAP가 연결되더라도 아니면 그 클러스터 안에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지는 또 다른 타입의 종류의 IAP가 연결된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에어웨이브의 기본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지금 1차적으로 보면 에어웨이브의 기본 설정으로 IAP 종류에 맞는 이미지를 업로드해 두라라는 겁니다. 에어웨이브 안에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에어웨이브 설정 안에 들어가서 디바이스 셋업 부분에 업로드 펌웨어 앤 파일즈 부분에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제 화면에는 그 이미지들이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구축 과정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이미지 버전 어디에 IAP들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 버전을 우리가 어느 최신 버전이라고 정했으면 그 이미지를 IAP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에어웨이브에 접속해서 이미지를 받아가려고 하는 그 IAP한테 주고자 하는 그 이미지 버전이요. 그것을 에어웨이브에 미리 업로드 시켜두면 에어웨이브에 연동되는 IAP들이 그 이미지를 받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두 가지 부분이요. 제가 6544에 해당되는 이 이미지를 각각 여기에 보시면 벨라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타우루스라고 써 있죠. 205 타입이 사용하게 될 이미지, 203이나 207 타입이 사용하게 될 이미지 파일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업로드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이미지를 올려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에어웨이브가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버전에 해당되는 모든 이미지, 모든 IAP 종류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을 다 그 원격에 있는 이미지 서버로부터 다 받아올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이미 사전에 이렇게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 시키거나 왜냐하면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 있다라면 직접 업로드를 시키거나 아니라면 뒤쪽에 그룹 세팅하는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폴더 및 그룹을 생성을 해야 돼요. 에어웨이브 안에서. 폴더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같이 잡고 가야 되는데요. 여러 개의 IAP를 관리 용도에 맞춰 구분하는 계층적 분류입니다. 그냥 관리상의 편의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예로 어떤 회사에 강동 지점이 있고 강서 지점이 있다. 아니면 어떤 지금 본 시나리오처럼 빌딩 A와 빌딩 B가 있다. 이런 어떤 지역적인 구분, 관리적인 구분에 따라서 이것을 별도로 구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분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구성에서는 빌딩 언더바 A와 빌딩 언더바 B라는 폴더 이름으로 생성을 해서 각각 나누어서 이 폴더에 집어넣도록 할 거예요. IAP를. 그러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게 지역적인 특성이 되든 어떤 다른 특성이 되든 이것을 구분지어서 각각의 폴더에 넣어서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룹은 하나의 그룹은 설정값에 대한 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값의 셋. 설정값에 따른 분류로서 상이한 설정 셋의 수만큼 생성하게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때 본 시나리오에서는 어떠한 서로 다른 서비스를 갖게 됐죠? 한쪽은 멤버와 게스트 SSID를 다 가지고 있는 서비스 종류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곳은 게스트 서비스만 하면 되는 이런 서비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즉 설정 셋이 두 가지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상이한 설정 셋의 수만큼 생성하게 되고 그룹 내 동일 이미지 버전
이 그룹 안에 이 동일 그룹 안에 할당되는 이 동일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는 IAP들은 다 동일 이미지 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설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IAP는 여러 대의 IAP는 하나의 이제 클러스터를 이미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미지 버전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개의 폴더로 IAP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무선 서비스 설정을 가지고 있다면 IAP는 상이한 폴더에 배정되더라도 동일한 그룹에 할당될 수 있다. 이 부분 이해 가시나요? 만약에 제가 관리상의 편의성을 위해서 빌딩 A와 빌딩 B로 폴더를 나눴어요. 하지만 제가 시나리오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멤버와 게스트 SSID, 여기는 게스트 SSID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지 않고 양쪽에 똑같이 멤버와 게스트를 위한 SSID를 다 서비스해 라고 한다면 서비스 셋은 한 가지예요. 그죠? 따라서 폴더는 이렇게 다른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폴더에 이렇게 다른 폴더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IAP가 이 그룹은 하나의 동일한 설정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룹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특정 AP 입장에서 봤을 때 IAP A는 빌딩 A 폴더에 들어가지만 그룹 1에 들어가고 IAP 2번은 빌딩 B에 들어가지만 똑같은 그룹 1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떠한 폴더 그룹의 IAP에는 임직원을 위한 1X 인증 기반 SSID를 서비스하고 또 다른 폴더 그룹의 IAP는 게스트 수용을 위한 SSI 서비스만 하게 된다면 고객사 내에는 두 개의 상이한 설정 셋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두 개의 그룹을 생성해서 할당하게 된다. 또한 서로 다른 그룹에서는 서로 다른 IAP 이미지로의 구동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보시면 서로 다른 그룹에서는 서로 다른 IAP 이미지로의 구동도 가능하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동일 그룹 안에서는 동일 이미지 버전이 같은 이미지 버전이 필요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럼 그룹이 다르면 다른 그룹에 들어가 있는 IAP면 그들은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져도 구동하는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본 구성에서는 커먼 서비스 이것이 이제 멤버와 게스트 SSID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먼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그룹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각기 다른 폴더에 배정된 IAP 클러스터들이 동일한 그룹에 배정될 수 있느냐? 앞서서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폴더는 관리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 좋겠지만 그룹 입장에서는 설정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IAP들이 똑같은 설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그런 요구사항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때는 전혀 문제없이 동일한 그룹에 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은 그러한 예를 가지고 설명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던 그러한 폴더와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더 부분입니다. 폴더는 관리상의 편의성을 위해서 관리자가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편의성 측면에서 나눴다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빌딩 A의 IAP를 그룹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빌딩 언더바 A, 빌딩 언더바 B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게 되고요. 에어웨이브 설정 화면에서 AP 디바이스 메뉴에서 리스트 부분에 보면 그 리스트를 클릭해 보면 그 페이지 가장 하단 부분에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dd New Folder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바로 이 오른쪽에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폴더 이름을 넣으시고 생성하시면 돼요. 생성하실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위 폴더가 무엇이냐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 탑은 기본적으로 에어웨이브에서 가지고 있는 최상위 폴더입니다. 따로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가장 최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폴더는 이 밑으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시고자 하는 폴더 이름 빌딩 A와 빌딩 B를 한 번씩 이렇게 탑을 상위 폴더로 지정해서 add 해주시면 폴더 두 개가 생성됩니다. 참고로 본 시나리오에선 다룰 건 아니지만 이 하이어라키컬한 이 계층 구조를 여러 단계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케이스도 실제 환경에서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강서 지점에서 강서 A팀 아니면 강서 B팀 이런 식으로 밑에 또 나눠져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시 밑에 여러 구 단위로 나눈다거나 이런 형태처럼 아니면 어떤 건물 A의 상층부 하층부로 나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폴더를 만드실 때 상위 폴더를 똑같이 탑 밑으로 해서 다 하나씩 이런 1차원 구조로 만들지 말고 관련 있는 상위 폴더를 지정해서 생성하실 수가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룹 생성 부분이에요. 서비스 셋이 지금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커먼 서비스, 게스트 온리 서비스를 만들게 될 겁니다. 커먼 서비스에서는 이 두 가지 SSID 서비스를 갖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룹은 이러한 설정까지 해줘야 되는 곳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독립된 설정의 셋을 만들기 위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 그룹을 만드신 다음에 이 그룹 안에서 나중에 직접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룹은 빌딩 A에 들어가는 IAP들이 적용받게 될 것이고요. 게스트 온리라고 하는 것은 빌딩 B에 들어가는 즉 게스트 SSID만 서비스하는 이러한 빌딩 B의 IAP에 적용되게 될 그룹입니다. 첫 번째, 커먼 서비스 그룹에 대해서 생성하고 설정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어차피 커먼 서비스나 게스트 온리 서비스는 커먼 서비스 그룹이나 게스트 온리 그룹은 어차피 생성하는 모든 과정은 동일해요. 그 안에서 직접 만든 다음에 그룹을 만든 다음에 설정하는 측면에서 SSID 설정만 좀 다른 것 뿐이기 때문에 주로 커먼 서비스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 그룹이라고 하는 메뉴도 똑같이 보여요. 그룹이라고 하는 메뉴에 여러분들 리스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add 그룹이라고 하는 add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add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여러분들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룹명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때 add를 하게 되면 바로 그 베이직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직 설정 화면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저희 한국 그 다음에 저희 그 타임존 지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디폴트 값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쭉 스크롤 다운 해보시다 보면 아로바 인스턴트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게 돼요. 거기 보시면 Enable Instant GUI Config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폴트로 NO로 세팅되어 있는 부분을 YES로 세팅해 주시고 Save and Apply 버튼을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에어웨이브에 있는 GUI 설정 화면을 통해서 IAP를 관리 설정하자라고 하는 그 IGC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IGC를 이네이블 시키기 위해선 바로 여기에 있는 설정 화면에서 Yes로 체크를 해 주셔야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직접 이렇게 생성해낸 커먼 서비스라고 하는 그룹이 여러분들 지금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보면 좌측에서 지금 방금 생성한 그 그룹을 이 커먼 서비스 그룹을 직접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 이름 옆에 있는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서 베이직과 인스턴트 컨피그 펌웨어가 보이는데 여기서 펌웨어를 클릭하시거나 즉 직접 이곳을 클릭해서 여기서 클릭하면 좌측에 펌웨어라고 하는 이 메뉴가 보이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서 펌웨어를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떻게 펌웨어 메뉴로 들어갈 것이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그룹에서 인스턴트 AP의 그 이미지, 그 펌웨어 버전에 대한 그 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해당되는 것이 이 펌웨어 메뉴예요. 그래서 그 펌웨어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상단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Enforce Group Firmware 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no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yes로 바꿔주시면요. 이 그룹에 배정되는 IAP들은 그룹에 배정되는 과정에서 바로 이 그룹이 지정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연동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Allow Downgrade of Devices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no이지만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환경에서 보면 어떤 이미지의 문제나 버그나 여러 가지 그 예상치 못한 환경을
로 인해서 다시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이 yes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업데이트 리스트 오브 아로바 이미지 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좀 기억하십니까? 에어웨이브에 IAP용 이미지를 업로드 시키는 그 부분의 장표를 초반부에 다뤘거든요. 거기서 보면 인터넷에 만약에 에어웨이브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인터넷상의 이미지 서버로부터 내가 지금 현재 가져올 수 있는 이미지 버전 리스트가 뭐가 있니? 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업데이트를 눌러봐도 이 전체적인 리스트업을 받아올 수가 없죠. 근데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업데이트를 누르면 현재 내가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모든 버전 리스트가 이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아루바 인스턴트 버추얼 컨트롤러 옆에 보시면 셀렉트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목록이 떠요. 그 목록이 뜰 때 이미지 서버로부터 받아온 내가 현재 받아올 수 있는 이미지 버전 리스트들, 이걸 지금 현재 다 받아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지 서버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로컬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로컬에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앞서서 우리가 에어웨이브에 펌웨어를 업로드 시키는 그 설정 화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뉴얼하게 이미지를 올리셨다면 그 올린 이미지가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컬에 대한 부분, 이미지 서버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리스트는 그런 의미로 나누어진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조금 가리긴 했는데 이 그룹에 할당된 IAP를 구동시키고자 하는 이미지 버전을 여기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께서 올리신 이미지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이미지 서버에서 받아올 수 있는, 지금 여기선 더 많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스크린 캡처를 한 거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동시키고자 하는 버전을 선택하시면 IAP가 이 그룹에 배정될 때는 바로 그 인스턴트 AP로 그 이미지로 인스턴트 AP 이미지로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보시면 지금은 초기에 IAP 어떠한 IAP도 배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룹을 그냥 제일 처음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AP가 어떠한 IAP도 지금 이 그룹에 할당되거나 설정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세이브만 눌러도 되고, 하지만 이렇게 펌웨어를 강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설정을 두지 않고 IAP를 연결해서 사용해 왔었던 환경이라면 그때는 여기에 Save and Upgrade Devices라고 하는 버튼이 옆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IAP 이미지로 지정해서 강제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설정하면서 지금 즉시 이 그룹에 배정되어 있는 IAP들한테 업그레이드를 실시해라 라고 하는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이쪽에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앞에서 지금 하나의 그룹을 만든 다음에 베이직 세팅했죠. 그 다음에 펌웨어에서 이 그룹이 원하는 이미지 버전 지정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SSID, 이제서야 실제 사용할 SSID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죠. 여기서 보시면 인스턴트 컨피그를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혹은 여기 리스트를 클릭해서 좌측에 있는 인스턴트 컨피그 메뉴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인스턴트 컨피그 메뉴를 통해서 이 안에 그룹 커먼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IAP 설정해 보신 화면을 보면 굉장히 익숙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네트워크 설정이 이제 각각의 SSID 설정하는 부분이고, 뭐 시스템, IDS, 윕스 설정, VPN 설정, 뭐 여러 가지 이런 똑같이 IAP에서 보실 수 있었던 설정 부분을 조금 UI 배치만 다를 뿐이지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IAP를 어느 정도 다뤄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 설정들에 대해서 따로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뭐였죠? 빌딩 A에 대해서, 즉 빌딩 A에 해당되는 IAP의 설정 셋을 줄 이 커먼 서비스에서 생성해야 될 SSID는 멤버 SSID 그리고 빌딩 A 언더바 게스트 SSID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멤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을 지정하고 이쪽에서 VLAN,
VLAN은 유저 VLAN을 제가 51번 주기로 했죠. 그래서 스태틱 VLAN 할당하는 것으로 해서 51번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타입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인증 서버 연동해서 원엑스 인증을 받으시게끔 세팅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편의상 저는 프리시어드 키 방식으로 패스워드 방식으로 인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통과한 다음에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는 이쪽을 선택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롤 기반으로 세팅할 때는 롤 베이스 쪽으로 선택해서 롤 관련된 추가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SSID 설정이 마무리가 되면 여기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어플라이 버튼을 반드시 같이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플라이가 되지 않거나 어플라이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설정하신 부분들이 실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이브 앤 어플라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시면 이 같은 설정 창이거든요. 아까 네트워크에서 SSID 설정했죠. 이 밑에 에어웨이브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설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에어웨이브 세팅이라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auto configure virtual controller에서 이제 yes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 부분에서는 디폴트로 이제 no로 둘 다 놓아져 있는데 이것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이제 한 가지만 추가로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Allow Configuration of Airwave Setting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볼게요. 인스턴트 버추얼 컨트롤러에 직접 들어가면 어드민 메뉴에서 여러분들은 너는 부팅되자마자 이 에어웨이브를 찾아가라고 해서 에어웨이브의 IP 정보를 넣어주게 되거든요.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 정보를 주기 때문에 IAP는 에어웨이브로 연결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직접 인스턴트 AP에 설정하게 되는 유일한 값인데 그러니까 에어웨이브에 IAP가 붙기 전에는 이 설정만 하고 그 이후에 에어웨이브에 붙게 되면 IAP에서는 다른 것을 설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설정인데 이 부분까지 에어웨이브에서 직접 다시 변경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yes로 해주시게 되면요. 부분에서 어드민 누르고 에어웨이브 메뉴에서 보실 때 이런 상황이 언제 발생하냐라고 하면 만약에 모든 IAP를 관리하는 에어웨이브의 IP가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에어웨이브 IP 같은 부분을 직접 에어웨이브 이 설정창 안에서 변경할 수 있게끔 yes로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yes와 no를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그룹을 새로 만들게 되면 이제 폴리시 버전에서 이제 이 부분이 뭐 4점대 아니면 5점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직접 그 IAP 버전별로 보면 메이저 버전들 변경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추가될 수 있는 설정 부분들, 설정 메뉴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그룹에서 설정할 때는 어떠한 버전을 기준으로 그 설정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느냐라고 이 그룹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시는 버전과 이제 많이 다른 버전으로 여기 표시가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653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653으로 클릭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면 이 그룹에 있어서는 이제 653의 설정 메뉴를 기준으로 설정하실 수가 이제 있게 되죠. 그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이 그룹 안에서 모든 설정을 다 마치시고요.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는 653으로 바뀌어 있지만 이 셀렉트 이 레디오 버튼이 이쪽에 클릭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까 이쪽에 체크해 뒀었는데 왜 일로 넘어가지? 그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었던 폴리시 버전, 여기 버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만 판단하시고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클릭하고 이것만 지정해주고 설정 저장만 하고서 나가 있게 되면 그 다음번에 다시 들어왔을 때 여기에 체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버전이 여러분들께서 원했던 지정했던 것이라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 부분은 혼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면 앞에서 SSID도 만들었고 이 에어웨이브 세팅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이 모든 두 개의 SSID 즉 네트워크 세팅을 다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 이런 설정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두 번째나 이 맨 밑에 거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에요. 예, 디폴트 값.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게스트와 멤버 요거 여러분들 만드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이제 버전 653 써 있는 것은 앞서서 봤었던 것 부분처럼 여기에서 653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스트 온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커먼 서비스 그룹과 굉장히 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요. 뭐 크게 따로 다룰 건 아니지만 구동시킬 펌웨어 버전은 커먼 서비스 그룹과 상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앞에서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룹끼리는 각각의 그룹 안에서만 버전이 동일하면 되지 여러 다른 상이한 그룹 간에 다 똑같은 펌웨어 버전을 쓸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펌웨어 버전을 선택해 보시고 테스트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룹을 게스트 온리 그룹을 새로 만드셨으면 그 안에서 이 서비스 셋 설정 셋은 무엇을 위한 거죠? 빌딩 비 게스트 즉 게스트 SSID 하나만 만드는 서비스를 위한 그룹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모든 그룹을 다 생성하고 폴더도 다 생성하고 난 지금 상황에서 나중에 에어웨이브 설정 화면을 보시면 에어웨이브의 모든 설정과 IAP 등록이 완료된 후에 이런 식으로 IAP까지 다 등록됐다라는 것을 가정했다라면 에어웨이브의 폴더 목록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폴더 만들 때 상위 폴더를 탑으로 해서 둘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빌딩 A, 빌딩 B라고 하는 폴더가 다 보일 수가 있고 빌딩 A의 IAP 두 개, 빌딩 B의 IAP 두 개를 다 연동시킨 후에는 이런 식으로 보일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빌딩 A의 상층부, 하층부로 나눠서 또 다른 폴더를 만들었다. 그래서 각각 AP를 하나하나씩 나눠서 넣었다라고 하면 요 빌딩 A 요 밑에 이쪽에 상층부, 하층부가 있고 이 빌딩 B는 이제 그 밑에 요 같은 레벨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계층 구조가 약간 트리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앞서서 봤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에어웨이브에서 설정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IAP에 대해서 최소한 해줘야 되는 설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빌딩 A에 우리가 설치할 IAP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왜냐면 이 빌딩 A에 들어갈 IAP들의 IP 조건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설정 조건은 스태틱하게 설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태틱하게 IP를 설정한 후에 에어웨이브 정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서 넣어준다. 스태틱하게 IP를 설정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따로 스크린 캡처를 넣지 않았고요. AP 부팅할 때 부팅 모드에서 set env를 통해서 IP 값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부팅을 완료한 다음에 인스턴트 SSID로 접속하거나 아니면 send me up SSID로 접속하거나 그래서 이 부분은 인스턴트 OS 이미지의 버전에 따라서 642 이후에서는 send me up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 혼동하지 마시고 어차피 똑같은 역할을 위한 임시 SSID지만 버전에 따라서 예전 것들은 여전히 인스턴트로 방사하고 최근 것들은 셋미업으로 방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셋미업으로 접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 메뉴, 상위 시스템 메뉴 안에 들어가서 관리자 탭에서 우리가 에어웨이브 정보를 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오거나이제이션 조직 부분은 빌딩 A로 줬습니다. 이 빌딩 A로 여기에 값을 주게 되면 이건 기본적으로 에어웨이브야, 너는 폴더와 그룹명을 다 빌딩 A로 해서 날 등록시켜줘. 난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런 기본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IAP가 원하는 나를 여기다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조직 값을 설정하게 되고요. 이 값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에어웨이브에서 충분히 다른 폴더, 다른 그룹으로 배정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에어웨이브 IP를 넣어줬고 키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공유 키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넣어주는 키값 제가 제이슨 홍이라는 것을 넣어줬는데요. 나중에 이 IAP가 에어웨이브에 등록될 때
그 키 값을 확인하는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직과 이 조직에서의 이 빌딩 A에 해당되는 폴더, 뭐 폴더명이 되든 그룹명이 되든 이것은 다 앞서서 에어웨이브 설정에서 이미 만들어 뒀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에어웨이브에 등록이 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설정 화면, IAP의 이 설정 화면 제일 하단에 보면 이 에어웨이브 스테이터스 not connected 이런 부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에어웨이브 설정을 마치고 에어웨이브에 다 연결되고 실제 등록이 돼 버리고 나면 그때는 에어웨이브에 연동된 후에는 에어웨이브를 통해서만 설정 관리되고 이 IAP 안에서는 설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하단을 다시 보시면 에어웨이브 상태 연결됨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서서와 같이 이렇게 스태틱 IP를 세팅한 이 IAP에서 요 기본적인 에어웨이브 정보만 주고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는 이 IAP는 에어웨이브에 접속 연결 시도를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에어웨이브에서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이 상단에 있는 뉴 디바이스의 카운트 업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추가된 것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등록하고자 했었던 그 IAP고요. 여기서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죠. 제이슨홍이라고 하는 키값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여기 등록된 올라온 리스트에 여기 마우스 온 해서 올려보면 이런 툴팁이 생겨서 여기에 그 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IAP에 넣었었던 키값과 만약에 상이한 내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IAP가 아니야. 누군가가 비인가된 사용자가 똑같은 이 에어웨이브에 연결하기 위해서 임의의 키값을 넣어서 올렸다라고 하면 툴팁 값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툴팁 값이 다른 IAP는 연동시키지 않고 빼버릴 수 있게끔 그런 기본적인 필터링을 하고자 키를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뉴 디바이스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는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괄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면 뭐 10몇 개, 20몇 개 뭐 그 이상이 한꺼번에 뉴 디바이스에 올라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다 동일한 설정 셋 아니면 동일한 폴더에 다 등록되는 애들은 다수를 체크해서 여러 개를 체크해서 한꺼번에 배치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편의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Add Select Device 여기 선택해 보면 디바이스를 추가할 것이냐, 뭐 딜리트 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액션을 지정합니다. Add Selected Device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물론 그 전에 여기 체크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그룹을 커먼 서비스에 나는 그룹에 할당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설정한 여러 가지 SSID를 방사하게 하고 어쨌든 이런 설정 셋을 적용하게 할 거야. 그리고 폴더는 얘는 그룹 그 빌딩 A에 설치될 애기 때문에 폴더 빌딩 A에 집어넣어줘. 그리고 얘는 내가 IGC, Instant AP GUI 컨피그레이션으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모델 그 레벨을 리드라이트 모드로 바꿔줘. 라고 이 모든 것들을 변경한 다음에 add를 해야 되는데요. 그 직전에 여러분들 빼먹지 마셔야 될 부분이 상단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IAP를 위해서 별도의 그룹 폴더를 지정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no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앞서서도 보셨지만 IAP에서 이런 오거나이제이션 부분을 넣잖아요. 이 부분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그룹에도 명시적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IAP가 올려보내준 이런 정보를 우선시하지 않고 여기에 운영자가 지정한 부분을 우선시하게 하기 위해서 no라고 디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yes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dd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선택된 디바이스들을 에어웨이브 이 지정된 폴더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IAP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폴더에 배정되게 되고요. 실제 설정에 대한 것은 다 이 그룹에 해당되는 거죠. 이 그룹에 배정돼서 이 아까 커먼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때 뭐 했죠? 펌웨어 지정했죠. 그죠? 따라서 펌웨어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부터 이미지를
그 파티션에 넣어놓고 다시 재부팅하는 과정. 재부팅을 하고 나서는 다시 에어웨이브로 연동을 해야겠죠. 에어웨이브로 다시 연동을 해서 지금 이 그룹 안에서 아까 우리가 지정해 놨었던 인스턴트 그 IGC를 통한 그 설정 값들 있죠. 그 설정 값들을 IAP에 내려서 반영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에어웨이브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보이지 않게 이 백그라운드에서 거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딩 A 게스트, 빌딩 B 게스트, 그다음 멤버, 이 멤버와 빌딩 A 게스트는 빌딩 A에 들어 있고 커먼 서비스라고 하는 그 그룹의 관리를 받는 SSID죠. 이 빌딩 B 게스트는 빌딩 B에 설치된 IAP들이 서비스해주게 되는 그 SSID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게스트 온리 그룹에 거기에 있는 설정에 적용받게 되는 부분이죠. 이번에는 빌딩 B에 있는 IAP를 설치하는 것은 무엇이 다르냐? 일단 빌딩 B까지 다 설치를 가정했다라고 했을 때 최종 값은 최종 우리가 볼 수 있는 SSID 화면은 이 부분이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빌딩 B에서 상이한 부분만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B에 있는 IAP는 시나리오상 무엇이 달랐느냐? DHCP IP로만 할당받는 것만 달랐어요. 그죠? 이 인스턴트 IP 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DHCP 과정을 통해서 에어웨이브 IP를 자동적으로 전달받아. 무엇을 통해서? DHCP 과정에서의 옵션 값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DHCP 서버로 동작하는 스위치에서 DHCP 설정할 때 옵션 값을 다음과 같이 넣습니다. 43번, 옵션 60번을 통해서 다 텍스트 타입으로 이와 같이 빌딩 B 10.254.101.200 제이슨홍이라는 것을 넣어주고 60번으로 IAP에 관련된 고정값 아르바 인스턴트 AP라는 것을 같이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옵션 43 이 필드에 해당되는 이름은 이제 요 앞에 해당되는 텍스트가 조직명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에어웨이브 IP에 해당되고요. 이 뒤에 마지막에 있는 스트링 값이 키 스트링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옵션 값을 같이 DHCP 과정에서 전달해 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놓으면요. 여러분들 IAP는 해당되는 이 매니지먼트 VLAN 포트, 스위치 포트에 연결만 하게 되면 IAP에 직접 접속해서 에어웨이브 IP를 넣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 정보를 부여받고 해당되는 IAP는 바로 에어웨이브에 자동적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은 IAP 설정 화면에 직접 IAP 자체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설정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에어웨이브에는 뉴 디바이스로 정상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 A에 들어가 있는 두 대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빌딩 B에 새로 넣게 될 지금 방금 이렇게 DHCP 옵션을 통해서 에어웨이브의 연동을 시도한 이 IAP가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과정에서 선택을 하시고 add 할 것이고 얘는 게스트 SSID 서비스만 할 거기 때문에 게스트 온리 그룹에 넣을 거야. 그리고 얘는 빌딩 B에 설치되어 있는 AP이기 때문에 폴더는 여기에 넣을 거야. 물론 IGC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모드를 리드 라이트로 할 거야. 그리고 이 그룹 내가 원하는 그룹과 폴더에 지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 yes로 할 거야 하고서 ad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IAP까지 정상적으로 에어웨이브에 등록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에어웨이브를 통한 인스턴트 AP 관리, 즉 인스턴트 AP GUI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IAP를 소규모 사업장 아니면 뭐 전국적인 리테일, 산재되어 있는 리테일에 소규모 한 대, 두 대, 세 대 이런 소량으로 들어가는 전국적인 리테일에 이제 들어가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셨다라면 컨트롤러 기반의 굉장히 다수의 AP를 사용하는 이러한 캠퍼스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똑같이 IAP와 에어웨이브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접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담아 보려고 여러 가지 빌딩도 다르게 하고 서비스 조건도 다르게 해서 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캠퍼스 환경에서도 충분히 에어웨이브의 IGC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대 굉장히 많은 IAP를 캠퍼스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운영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